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서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요즘 갓생살기에서 막 장바구니 털고 승진 파티하고 계속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각 잡고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명색이 출판사 직원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접하죠. 많이 접하고 많이 읽게 되는데, 많은 책들을 다 종이책으로만 또 소화하고 읽는 건 아니거든요. 전자책도 있고 오디오북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책을 즐길 수 있는 3가지 방법, 그리고 그에 맞는 책 추천도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책을 즐기시는 방법, 첫 번째는 종이책인데요. 아마 저도 대부분의 독서를 사실은 종이책에 여태까지는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이나 오디오 이런 쪽들은 디지털화 많이 됐는데, 종이책만은 여전히 95% 가까이를 여전히 종이책으로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 종이책만이 가진 매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분야가 책 시장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단점도 많죠. 막 무겁고,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사실 공간을 엄청 많이 차지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 특히 나 독립을 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막 공간을 엄청 많이 차지해서 그 공간 비용까지 생각하면은 책이 진짜 비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래도 종이책을 많이 읽고 있는 이유는 독서 경험이다 했을 때 여전히 책을 이렇게 만지고 넘기고, 그리고 책 냄새 난다, 종이 냄새 난다 하는 그런 후각적인 경험, 더 크게 봐서는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막 고르잖아요. 하나씩 책들을 보면서. 그런 전체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종이책밖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포맷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장점이자 장점이 단점인 것처럼 물성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거를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출판사들도 소장에 가치를 둔 장정이나 표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에디션 도서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책으로 읽으면 좋을 책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책을 읽을 때 저는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까지 봤지? 이렇게 가늠을 하는 것도 진짜 종이책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편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물리적으로 이만큼 읽었구나, 앞으로 이만큼 남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물리적인 경험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물성이 주는 아날로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런 감성이 더해져서 더 감각이 오래가는, 몸으로 읽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적인 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책들, 그리고 장기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책들은 무조건 종이책으로 읽는 게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데는 공감각이 꼭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이 문제 딱 보면은 이거 약간 오른쪽 위쪽 페이지에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거 가끔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기억력의 그 위치로 기억을 하는 게 되게 크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학습이 필요하다,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사유를 더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종이책을 읽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르와 상관없이 두고두고 읽고 싶은 책들은 종이책으로 소장하고 있고 잘 보이는 곳에 꽂아두면은 확실히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종이책으로 읽고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디 에센셜 시리즈 책인데요. 디 에센셜 시리즈는 버지니아 울프나 조지 오웰, 헤르만 헤세, 세계적인 작가들의 대표 소설 그리고 에세이를 한 권에 몰아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작가의 정수를 담았다 해가지고 이게 디 에센셜 시리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큐레이션 시리즈입니다. 이 정중원 작가님의 하이퍼 리얼리즘 초상화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지로 선정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또 책이 그렇다고 뭐 무조건 예쁘다고 책을 수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표지에 더불어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자랑하는 고전 작가의 작품을 한 번에 몰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자기만의 방이라는 에세이로 너무 잘 알려진 버지니아 울프인데요. 굉장히 실험적인 단편 소설들도 실려있고, 대표적인 자기만의 방 당연히 있고, 런던 거리 헤매기라는 에세이도 실려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이걸 다시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런던의 거리를 헤매면서 사유를 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여진 작품인데요. 거리로 나와서 구두방을 지나가면 구두를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왜 구두를 사는 사람일지 이런 걸 막 혼자 상상을 하고, 지나가다가 또 서점이 나오면 서점에 대한 생각을 막 하고, 이 책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가능성을 사게 되는 건지, 막 이런 막 의식의 흐름 기법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런던 거리를 헤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 문득 인프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막 저런 얘기를 넘어가고, 근데 갑자기 그게 너무 똑같은 거야, 이 책이랑 우리 생각하는 거랑. 그래가지고 불현듯 버지니아 울프 MBTI를 검색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버지니아 울프가 내가 MBTI를 했는데 뭐더라 라고 밝힌 거는 없지만 투표하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유명인들이 과연 어떤 MBTI였을까 하면서 이제 투표를 하거나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몇 개 있어서 봤는데 인프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는 인프피 추정이다. 근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고 어렵고 그렇지만 뭐 새로운 시도이고 이런 그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되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MBTI 시대에 들어가지고 버지니아 울프? INFP? 망상? 이 책이 그러니까 너무 술술술 읽히시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데이드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버지니아 울프 한번 딱 도전해보시면은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가 페미니즘 비평의 고전이라고 할 만큼 여성이 글을 쓴다는 거, 여성이 일을 한다는 것, 여성이 자유를 얻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한 줄 정의를 내려준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한 개인이 최소한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려면 연간 500파운드의 고정수익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시 여성들에게는 고정 수입과 나만의 공간조차도 소유하기가 힘들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에 이런 사고를 하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영감을 줄 수 있는 작가는 버지니아 울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울프의 디 에센셜 시리즈를 한 켠에 두고 계속해서 쓰다듬으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의 수익은 버지니아 울프 인프피 추정이다. 책을 즐기는 방법 두 번째, 오디오북입니다.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상품이 그렇게 아직 많지가 않고 보편화되지 않아서 자주 이용하진 않지만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디오북이 확실히. 저는 운전할 때 그리고 자기 전에 전자기기 다 오프하고 나서 조용한 시간에 듣거나 집에서 요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 주로 이용하는 게 이 오디오북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플랫폼들도 오디오 콘텐츠 자체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출판 시장에도 또 오디오로 전환을 해보자 하는 흐름들이 많아가지고 이능사에서도 100권 넘게 오디오북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디오북 근데 어디서 듣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 현재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가장 많은 민사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오디오북이 등록이 되어 있고 윌라랑 알라딘 서점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이 또 좋은 점이 낭독자가 한 번 이렇게 소화를 해서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더 쉽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읽기 좋은 책들은 저 같은 경우는 시집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시집 같은 경우는 낭독으로도 많이 찾아볼 정도로 낭독이 또 중요한 장르잖아요. 읽기 쉬운 실용서 같은 것도 저는 자주 듣는 편이고 차에서 토막상식 같은 실용서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소설 같은 경우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문 성우분들이 저 대신에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설에 몰입할 수 있는 몰입도가 엄청 높아지고 내가 읽었을 때는 이런 뉘앙스였나? 했던 그런 부분들도 약간의 연기를 가미해가지고 뉘앙스를 이렇게 읽어주니까 새로운 독서를 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꿀팁은 저도 이걸 최근에 체득한 건데 제가 최근에 희곡을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오디오북으로 읽으면 좀 괜찮을까? 해서 오디오북을 딱 켰는데 이것도 또 쉽지가 않아. 지문도만 읽어주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같이 하이브리드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대본을 보면서 듣는 거죠. 한번 누가 읽어주는데 나는 텍스트로 이게 입력이 두 군데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다.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오디오북, 재밌게 들었던 오디오북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조남주 작가님의 우리가 쓴 것이라는 책입니다. 그냥 책으로 보여드리면 이 책인데요. 80살 노인부터 초등학생 딸까지 다양한 나이대 여성들이 서로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는 다층적인 이야기를 그린 책이고 조남 작가님 특유의 담담한 문체랑 그리고 여기에 여성 화자들이 다양한 연령대로 많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연령대를 되게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게 소화해낸 그 성우님의 역량까지 더해져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너무나 완벽한 오디오북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작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로라의 밤이라는 작품이 너무 또 와닿더라고요. 50대의 선생님인 엄마가 방학을 맞아서 같이 살고 있는 80대의 시어머니와 함께 우여곡절 끝에 오로라 여행을 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딸이 나와요.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고 있는 딸이 나오는데 딸이랑 원래 같이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딸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시어머니랑 가게 됐는데 딸이 그래요. 오로라를 보면은 꼭 자기 소원을 대신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원이 뭘지 그 소원을 받아들고 이제 엄마가 노모와 함께 오로라 투어를 가서 느끼게 되는 전후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데 엄마가 되고 자기가 낳은 딸이 또 엄마가 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섬세한 감정들과 갈등 이런 것들을 진짜 잘 그린 작품이어서 우리 엄마도 나를 낳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나도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이런 감정이 들까?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생각을 가지고 읽었던 책이에요. 아름다운 문장들이 막 있어가지고 제가 들으면서도 북마크를 해놨거든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밴쿠버 공항에서 지혜의 톡을 읽었을 때 나는 사실 울고 싶었다. 10살쯤 지혜는 커서 회사원만은 되지 않을 거라고 했었다. 회사원은 너무 시시하다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더 멋진 직업을 갖겠다고 했다. 디자이너, 조종사, 가수, 의사, 프로게이머 같은 여러 직업들을 일관성 없게 꿈꿨다. 나는 디자이너 중에도 의료회사 회사원이 있고 조종사 중에도 항공사 회사원이 있고 의사 중에도 병원 직원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응원해 주었다. 엄마가 지혜의 톡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톡이 대신 전해받은 소원이거든요. 그 소원이 뭔지는 이제 안 밝히겠지만 그 소원을 받아들고 엄마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던 그런 장면인데 무너지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이 평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도 되게 잘 표현되어 있는 책이어서 엄마랑 같이 나눠 읽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유튜브를 봐가지고 이런 얘기 하기가 진짜 아무튼 이런 울컥울컥한 장면들을 성우분이 읽어주는 오디오북으로 들으니까 제 감정도 더욱더 이렇게 젖어드는 것 같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즐기는 방법 3번째 전자책입니다. 마지막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전자책이랑 새로운 포맷이 딱 생겼을 때 편의성이라던가 공간적인 문제, 휴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진짜 획기적으로 해결한 게 바로 전자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은 형체가 없어서 여행 갈 때 종이책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한두 권만 챙겨도 진짜 짐이잖아요. 그런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100권, 200권, 300권을 챙겨도 단말기 하나 혹은 휴대폰 하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혁명 아닙니까? 저는 전자책을 읽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검색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버지니아프의 어떤 뭐 자기만의 방에 문장을 너무 찾고 싶다. 근데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나. 이럴 때 이 종이책 같은 경우는 속각기억법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전자책 딱 불러와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단어 검색하면 그게 들어간 문장들을 싹 다 찾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급하게 뭐 글을 써야 된다거나 레퍼런스를 확인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전자책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으로 또 장점이 텍스트를 좀 자유롭게 변형할 수가 있는 거 장점이 있어요. 글씨 크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거를 사운드로 변환을 해주긴 하거든요. 오디오북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디오북으로 아직 없는 책 같은 경우는 TTS 버튼을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막 읽어주거든요.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약간 어색하긴 한데 이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추세고 이 기능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리고 이북은 휴대폰으로, 아이패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로 다 볼 수가 있지만 이북 전용 리더기를 사용하면 훨씬 더 쾌적한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있거든요. 기존에 뭐 아이패드나 휴대폰으로 봤을 때 눈의 피로도가 진짜 높잖아요. 그런데 이북 리더기 같은 경우는 실제 종이에서 본 듯한 편안함, 눈을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아이패드로 이렇게 반사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독서가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급하게 읽을 땐 좋은데 알람 계속 들어오고 막 연주가 카톡 오고 막 메일 들어오고 FC 오고 이러면은 책보다 사실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꾸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자책 단말기는 정말 독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말기이기 때문에 집중이 확실히 훨씬 더 잘 되고 종이책과 같은 경험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자책을 볼 때 웬만하면 이북 리더기로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디에서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와 함께 리디 페이퍼 4 인플루언서 키트를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이전 모델을 쓰고 있었거든요.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너무 궁금해서 안 그래도 관심이 많았는데 광고를 받게 돼가지고 정말 개이득이다. 이번에 이 키트가 뭔가 다이닝 컨셉으로 마음의 양식을 즐긴다는 컨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독서를 할 때 같이 이제 즐기면 좋을 만한 차나 향, 거치대 같은 걸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퍼 기기인 것 같은데 저는 돌아보지 않고 바로 기계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퍼 4
이번에는 외형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고 이 전 모델까지는 리디페이퍼가 검은색 모델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이트 모델도 새롭게 출시됐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기 이쪽에 여백이랑 버튼이 보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여백이 없었어요. 왜 여백을 굳이 넣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잡고 했을 때 간섭이 없잖아요. 진짜 책 읽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기기를 한번 보면은 터치를 해서도 넘길 수 있고 앞으로 뒤로 가는 페이지, 그리고 다른 기기에서 195일 전에 있던 195일 전에 있던 페이지로 가시겠습니까? 이런 안내도 뜨고 밝기, 색, 온도 조절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밝기를 우리가 휴대폰을 밝기를 높이면 갑자기 막 눈뽕 맞은 것처럼 밝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종이가 톤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한번 끄고 보시면은 진짜 종이인데 뭔가 종이가 은은하게 밝은 여보세요? 지금 어플에서도 자동으로 화면이 어둡게 해준 것 같은데 눈은 좀 편해졌는데 침침한 느낌이거든요. 전용 단말기는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전 오른손잡이니까 우측으로 잡고 그립을 하면 되는데 왼손잡이 같은 경우 그냥 뒤집으면은 자동으로 화면이 돌아갑니다. 아래로 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돌리면 양쪽으로 전환이 돼서 다 내가 원하는 사방으로 다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번 기기의 장점이고, 그리고 가장 큰 점은 드디어 이 전자책 전용 단말기도 반신욕을 하면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생활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물을 튈 걱정 없이 부엌에서나 화장실에서나 목욕을 하면서나 수영장 풀사이드에서나 자유롭게 독서를 하실 수 있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워터프루프 보고 어떡하지? 새 모델이 나온다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 물어봤었어. 언제 출시되냐. 어쨌든 저도 출판 업계에 있으니까 아름아름 지인 할인 되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또 운 좋게 광고도 하고 인플루언서 키트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유명해지길 잘했다. 선생님들 진짜 감사하고 덕분에 제가 전자책으로 갓생 살 수 있게 갓생에 더 한 발짝 다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리페이퍼를 받았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독서에 매진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압박 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6층에서 스튜디오 가지고 나오는데도 카트 끌어야 되나? 생각했거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지금 무려 1400페이지가 넘는 교양서입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제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두껍고 부담스러운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전자책 단말기로 읽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기부여가 한껏 된 김에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읽고 싶었던, 격파해보고 싶었던 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스티븐 핑커의 대작, 이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책의 부제가 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왔는가 이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20세기가 굉장히 폭력의 시대다,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이 이렇게 잔혹해진다라는 얘기를 그냥 흔히들 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문명화되고 이성이 발달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폭력성을 낮춰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역사적인 내용, 인지 심리학적인 내용, 이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폭력에 대항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폭력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분량의 교양서입니다. 낭만화된 과거와 악마화된 현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엄청 폭력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이유가 예전에 비해서 그런 폭력에 대한 감수성 자체가 엄청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세시대 이렇게 갈 것도 없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랑의 매다 이런 것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훈육을 위해선 조금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근 몇십 년 사이에 무조건 있었는데, 최근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폭력뿐만 아니라 동물에게까지도 확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비폭력의 정신 같은 것들이. 진짜 우리 인간의 사회가 비폭력의 정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들고 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좀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가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구려, 지금 너무 무서워졌어, 이렇게 된다면 진짜 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냥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방식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진짜 조목조목 역사적으로 진짜 이랬었고, 과학적으로도 이렇고, 사회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되고 있어를 정말로 정성스럽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마 이분의 MBTI가 뭘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리디페이퍼 광고를 받은 기념으로 벽돌책 한번 부실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광고도 받고 책도 소개하고 책을 즐기는 3가지 방법도 소개하고 등도 보고 뽕도 타고 껌 먹고 알 먹고 다 깔끔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제 하이브리드 조합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즐거운 조합을 만들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즐겁고 다이나믹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갓생, 화이팅!